네, 저는 미디어와 퍼포먼스로 시각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찬우라고 합니다. 시각예술 쪽은 또 개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긴 한데 또 좀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는 좀 잊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다른 시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박도훈 어르신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변했던 거는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기술이랑 노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저도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있다 보면은 핸드폰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기술을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박도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아이패드를 딱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던 좀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좀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도훈 어르신은 선생님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여쭤보니까 기술 파트의 선생님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기술과 되게 많이 좀 친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선생님 활동하시면서 좀 많이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도 직접 찍으시고 포토샵으로 편집까지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와 기술과 되게 친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작업을 픽셀 스틱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된 LED 막대인데 그게 이제 빛으로 노출이 되면서 카메라로 장노출을 하면 그 이미지들이 쭉 잔상으로 남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되게 이야기청에서 이야기 듣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하나의 빛이라는 게 그냥 그것만 보면은 사실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이 카메라로 긴 시간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의 이렇게 텍스트로 써지는 과정들이 제가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면서 그분의 인생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이 픽셀 스틱이 갖고 있는 특징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엔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보시고 좀 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특별한 어떤 사람의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누구나 다 각 살아온 이야기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곡 일동에 사는 박도훈입니다. 이야기청 그 하나의 그 타이틀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제가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을 내가 느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이라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청, 그래서 세대 간의 젊은이와 늙은이 서로 들어줌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는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아져 있는 곳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제가 궁금하고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은 서적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많이 좀 알고 싶고 또 더욱이나 내 선배들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이제 끝자락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이런 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많은 도서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읽고 되새김을 하면서 인생을 살으면은 정말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나중에 생각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만들고 공연하는 소리꾼 김소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또 어떠한 원작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서 작품을 만드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업을 하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서 무게감을 갖게 되고 이 작업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떠한 큰 부담도 다가오고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게 좀 좋은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과 노인은 모두 지식을 담고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고 근데 그게 거기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노인을 볼 때는 과거에 대한 경험, 과거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을 옛날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추억하며 사시겠다라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청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너무 많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서 속상해하시고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 분의 어르신을 뵙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동사무소 문고회장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굉장히 귀여운 이희자 회장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모범생으로 자라고서 자기의 틀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틀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넓어지고 지금은 또 10년 차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시는 이희숙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릴 적부터 이야기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가 지금은 그 꿈을 이루고 사시는 1년 차 이야기 할머니 유인숙 할머님입니다. 이제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판소리로 작업을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장르를 구별해서 시, 동화, 에세이 이렇게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악기들도 많이 들어와서 판소리로 만들어 오디오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책 장르를 나눈 이유는 사실 할머님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삶에 좀 닿아 있다고 생각한 장르였어요. 유인숙 할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삶은 하나로 챕터로 한다면 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동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들었고요, 마음이. 이희숙 할머님이 시로 제가 한 이유는 인생이 뭔가 함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희자 할머님을 에세이로 한 것은 에세이는 굉장히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판소리 형식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판소리로 풀어서 하고 싶다 해서 에세이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곡 일동에 사는 유인숙입니다. 도서관에 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책 속에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엔 이런 도서관도 정보도 별로 없을 때는 노인들한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도서관하고 노인은 정말 닮은 점이 많다.
옛날에 우리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뭘로 요리라든가 무슨 정보들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옛날엔 친정엄마, 시어머니, 동네 어른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닮은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는 머릿속에 정말 경험, 이런 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노인들을 활용을 안 하죠. 도남 일동에 살고 있는 이희숙입니다. 딱히 특별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게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의 내면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왠지 이렇게 좀 소외되는 느낌? 그랬었는데 이 이야기를 같이 김선진 작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에게도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밌죠. 젊은 사람 길을 받으니까 재밌죠. 특히 예술가한테 좀 배울 점 있잖아요. 그냥 연희 젊은 사람보다 예술가는 하나라도 내가 기회 들으면 배울 점이 있으니까 연희 사람하고는 틀리지 예술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한번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